여러분들 이런 신축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 설계, 시공, 뭐 인허가, 임대, 관리. 에, 사실은 99.9%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좋은 땅을 찾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뒷단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하고 아무리 잘 지어서 아무리 잘 임대 관리해도 적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좋은 땅을 찾는 게 이 사업의 승부수입니다. 9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안목만 기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윤경신처럼 디벨로퍼로서 또 신축 사업자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요. 이 사업 대상지 검색 또 돈이 되는 사업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 분석입니다. 네네. 사업 분석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얼마에 땅을 사고 또 얼마에 지어서 또 얼마에 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신축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땅을 찾을 것이냐. 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오늘 그걸 찾는 방법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요거만 제대로 아셔도 네. 요 방법 알고 내가 돈이 없어도 이 땅을 이제 사업권을 타인한테 넘겨줘도 돈이 되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시그리가를 갖다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어떤 땅이 사업성이 좋은지를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성이 좋은 땅은 땅값은 저렴하고 분양비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좋겠죠. 땅값은 저렴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 나오고, 네. 매출, 그러니까 이제 매각이나 임대 수익은 높게 나오는 게 네. 좋은 땅이네요. 그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거를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재료는 적게 들어가고, 뭐 건축비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네. 땅값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매각 비용이나 임대 수익이 높은 거가 이제 사업성 좋은 땅이죠. 네. 그걸 찾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네. 제공하는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나 보죠. 네, 여기 들어가서 직접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땅값을 얼마만큼 각 구별로 되고 있는가를 갖다 한번 찾는 방법인데, 네. 화면에 보시면 이 홈페이지가 나오고, 네. 네, 여기서 이제 실거래가 제공을 음,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서울의 땅은 네. 토지가 거래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빈 땅이 없으니까. 네,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네. 구축 건물 갖다가 얼마에 파는지 갖다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땅을 찾는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빈 땅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는 이제 사업할 부지인데 오래된 이제 건물이 있는 거. 그게 주택일 수도 있고 뭐 근생 건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찾는다는 것은 오래된 이제 건물, 그걸 철거하고 지을 거니까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여기서 통상 단독 다가구 주택 매매가를 갖다가 검색을 누르고 그걸 선택한 이유는 뭐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 사실 아파트를 사가지고선 시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네.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예, 단독 다가구가 통상 이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주택을 갖다가 사가지고선 그렇죠.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이제 100평 미만에서 하는 것들은 이 단독 다가구가 서울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땅값이 네. 비싸지니까 네. 결국 저 오래된 단독 다가구를 사서 철거하고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걸 이제 단독 다가구라는 상품으로 검색하면 네. 땅값 시세를 알 수 네, 있겠네요. 화면에 보시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또 오피스텔은 이게 단독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사더라도 여러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이니까 예, 예. 수요자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단독 다가구 선택하셔가지고선 지역을 선택하는데 어디 지역으로 할까요? 음, 여기 담임쌤 계신 네. 영등포구로 한번 검색해 저희 사무실 보겠습니다. 영등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수집을 방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렇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것만 잘 이용해도 네. 사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되죠, 그러면? 네, 보시면 이제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네. 일단 검색 조건이 올해 2022년도에 거래했던 내용이고 실거래가 구분은 단독 다가구 이거 그렇죠? 좀만 더 확대해서 볼까요? 네.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지번 주소가 아까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 전체가 다 이렇게 같습니다. 딱 나오네요. 네. 그럼 보시면
서울 영등포 당산동 1가. 네. 네, 번지수는 이제 땡땡땡 나오는데 대충 어디까지만 근처만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게 다가구고 음, 연면적이 이렇게 되고 대지 면적이 202제곱미터네요. 네. 네, 이게 거래가 금액이 31억 원. 31억 원. 네, 네.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실제 평당가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평당가. 알기 위해서는 거래 금액을 실질적으로 연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근데 연면적이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평은 그렇죠. 환산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3.3제곱미터가 네. 한 평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아. 다시 보면 이제 거래 금액을 대지 면적을 이제 거래 금액으로 나누고 네. 거기다 이제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네, 이제 평당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금액은 31억이지만 실제 평당가는 어, 2,300만 원에 거래가 네. 되었었네요. 그래서 이제 아래 걸 쭉 확인할 수 있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면적이 좀 작죠, 그렇죠? 대지 네. 면적이 이제 56평밖에 안 되지만 이제 6억에 거래됐기 때문에 이건 7,600만 원. 네. 네. 여기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게 1종인지 2종인지 뭐 상업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인 현황으로 어느 정도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네,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할까요? 네. 이렇게 각 구별로 이 네. 토지 가격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균가를 구별로? 평균가를 보면 평균 가격은 엑셀을 좀 할 줄 알면 좋겠네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딱 네.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이면 딱 요 정도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등포구에서는 지금 한 3,3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올해. 영등포는 이제 대체로 주거 지역도 보다는 대부분 이제 중공업 지역들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보다는 이제 평당가가 좀 더 비싼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평당가를 구해봤는데, 네. 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본 사각에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되겠죠? 건축비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임대가죠, 임대가. 임대가.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는 이제 단독 다가구였고, 이번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제 다 지어진 건 이제 확인이 네네네. 되니까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똑같이 지역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네. 마찬가지로 영등포구에 대해서 네.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제 매출 자료를 활용할 수 네. 있는 거죠. 임대 시세도 이제 알 수 있고 그죠? 네네. 그러면. 근데 보시면 아까보다는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연립 다세대 건물 네. 영등포구에 대해서 위치, 네, 번지, 그다음에 번지까지 나오네요. 네, 일단. 번지 그다음에 건물명, 그다음에 네. 전월세 구분, 그다음에 전용 면적, 그다음에 언제 계약되는지도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보증금과 월세까지 나오죠.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네. 그다음에 층수가 어딘지, 그다음에 건축 연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다 자세한 정보까지 다 나올 수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우리가 짓게 되면 이런 모든 건물, 이제 오래된 건물 갖다 다 활용할 필요는 없고, 네.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신축이겠죠, 신축.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최근에 지어진 네, 것들. 최근에 지어진 것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쭉 보시면 2022년도와 21년도 건물을 선택해서 이제 비교적 21년도 신축이니까 네. 봐가지고선 보시면 이 보증금과 월세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 보증금과 월세를 갖다가 어떻게 임대 가격으로 환산하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 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네. 별도로 구하는데 이제 보증금과 월세를 더해야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또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네네네. 네. 그게 이제 환산 비율이 좀씩 더 다르죠. 네. 이거는 이제 전월세 환산 비율을 갖다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렌트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가시면 네, 여기 들어가시면 임대율 인상 비율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걸 누르시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쭉 보시면
환상금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 더하기 월 임대료 곱하기 12 네. 나누기 4.5%돼 있습니다. 음. 이걸 잘 보시면 내가 매월 받는 월세를 갖다가 연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과 네. 또 이걸 갖다가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를 갖다가 이제 환산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행 은행 기준금리와 네. 또 전환시 산정 정률에서 2%에서 총 4.5%를 갖다가 전환해서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네. 갖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전월세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네. 네, 여기 있죠. 여기서 삽입해서 이제 임대가를 갖다가 여기 보증금 더하기 네. 네, 월세 글쎄. 곱하기 12 10이니까 이제 12개월 있죠. 네, 네. 1년치. 나누기 0.045 이렇게 해서 합치를 구하면 실질적으로 이 집은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45만 원이지만 이걸 갖다 환산하면은 약 1억 3천만 원짜리 집의 네.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1,000에 월세 45만 원은 네. 전세로 환산하게 되면 약 1억 3천 네.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건축 연도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갖다가 이제 보기 위해서는 아까 최근 거. 최근 걸로 다시 그러니까 이제 같은 평수라 할지라도 건물이 좀 오래된 것은 임대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네. 매매값 당연히 그렇고. 네. 그러니까 최근 걸로 검사해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2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이거는 3억 2,200만 원 받았는데 네.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이 전체 금액보다는 더 중요한 게 평당 가격이 있죠. 그렇죠, 평당. 가격을 네. 구하기 위해서는 요 임대시세 금액을 갖다가 나누기 전용 면적 있죠. 전용 네. 면적. 전용 면적 그렇다가 또 평수로 환산을 하면은 3.305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하면 약 4,321만 원 평당가를 갖다 받고 받게 됩니다. 네. 전세 보증 네네네. 했을 때. 네. 예. 그래서 이걸 쭉 봐서 이 영등포구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이 약 3,927만 원 받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까 토지 비용은 얼마였죠? 3,200만 원 네.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임대 시세는 3,900만 원이면은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땅 같은 경우는 10평을 있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이 있어가지고선 통상 2배 정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2배를 지었을 때 음, 사업성이 거의 한 2배 정도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를 포함하더라도 네. 사업성이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다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네. 이걸 다 다운 받아가지고선 라방에서만 특별히 공개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죠? 서울 25개 구에 네. 이 파란 선이 땅값, 땅값. 네, 이 빨간 선이 임대 시세입니다. 음, 네. 그러면 땅값은 낮고 네. 임대 시세가 높은 곳이 사업성이 좋은 곳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강남구는 지금 현재 땅값이 1억 488만 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저런 데는 지으면 임대로 놨을 때는 적잖아요. 네. 네. 이런 데는 사실 이제 임대 시세보다는 이제 매매 차익을 차익이죠. 보고선 네. 이제 신축하는 거죠. 자, 요 표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그러니까 땅 가격과 임대 시세로만 이제 바라봅니다. 물론 이제 자본 차익이 어디가 더 날지는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은 적지만 자본 차익이 훨씬 클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단지 이제 임대 시세로만 매출을 이제 비교한 거죠. 네. 네, 땅값 대비.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강동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이제 3,296만 원이지만 저런 데는 사업성이 괜찮네요. 그렇죠. 관악구는 3,300만 원, 그다음에 5천만 원 이렇게 네. 각 지역별로 서울의 25개 구를 갖다가 이 땅값과 또 임대시세를 갖다 비교해서 어떤 것이 사업이 좋은가를 갖다가 이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통 하실 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 이렇게 상상해 보면 거의 열애하고 내가 사는 동네 또 친숙한 동네를 하시는데 이건 이제 사업이니까 네. 이제 뭐 분양이라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내가 월세,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땅값 대비 임대 수익을 보면 여기서 이제 초과되는 거니까 빨간색이 더 높이 있는 거.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네. 또 동대문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네. 그다음에 중랑구도 그러네요. 네. 네, 이런 데들이 이제 임대수도 그런 이제 사업성이 좋겠네요. 물론 이것도 그 지역에 가면 이제 케바케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평균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 지역에서도 잘 찾아야 되죠. 이런 거 잘 나오는 것들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지역이 좋은가 사실은 일단 큰 지역을 선택하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좋은 땅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지만 네. 이 성과를 갖다 사업 수지를 갖다 잘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임대 시세가 높고 또 땅값이 낮은 곳을 찾는 게 좋고 네. 또 절대적인 값으로 이 땅값이 좀 낮은 곳이 사업하기 좀 좋겠죠. 그렇죠.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도 네. 좀 더 큰 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한다면은 네. 서울서 그 발표한 서울 뭐 3040 계획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곳이 개발될 것인가가 같이 이제 포함시키면 어느 곳이 가장 좋을 것인가. 또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서 가깝지 않은 지역까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주거할 목적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것과 가까운 곳을 갖다 선택해서 좀 선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30, 3040 네. 서울 이제 도시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2030이었는데 2040년까지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개발될지를 큰 그림이 이미 나와져 있어서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봐서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놀랍게도 서울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네. 계획이 나오는데 물론 100%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게 큰 그림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디가 어떻게 좋아질지를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네. 그래서 지금 시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을 공략하는 거. 그건 이제 3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보시면 돈이 됩니다. 돈 되는 정보예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다 잘 활용하면 또 많은 것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에서 실거래가를 좀 찾아봤는데, 네. 그러면 도대체 영등포구에서 만약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게 몇 평짜리를 짓는 게 좋을 것인가 고민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원룸을 지을 것이냐, 투룸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뭐 쓰리룸을 지을 것이냐 고민되죠. 이제 뭐 무조건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그럼 이제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너무 작게 지면 또 경쟁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고 네. 적절한 이제 평수를 찾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 쪼개라 있죠. 방을 쪼개서 작게 지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계산상은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용 면적 있죠. 전용 면적을 갖다가 이제 평수로 환산해서 네. 예, 여기 보시면 면적 나누기 3.3하면 이제 평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24.63평 같은 경우는 약 한 7.5평인데 네. 이게 크게 원룸일까요, 투룸일까요? 이거요? 네. 7.5평. 7.5평이 7.5평 애매한데 원룸이 될 수도 있겠고 네. 투룸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네. 네. 이게 한 평의 면적에 통상 그 보시기에 한 평은 얼만큼 면적이 될까라고 좀 보시는데 이걸 위해서 좀 아주 쉬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네, 이게 보면 이 옆 밑에는 이제 평수가 되겠고 이게 이제 평당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이 4평짜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높죠. 그게- 이게 위축에서 아래쪽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형태가 보이고 있죠. 그럼 이거 보면 딱 봐도 평수가 작을수록 네, 평당가는 높아진다 이네요.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작게 지을수록 사업성은 좋아진다. 네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작게 지으면 사업성은 당연히 좋아지는데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4평으로 지어놓으면 되죠. 네, 그래서 또 내가 또 짓고 싶다고 해도 주차가 또 안 돼서 못 질 수도 그렇군요. 있거든요. 맞아요. 주차도 네, 그래서 문제죠. 땅마다 가장 그 지역에서 어떤 평수의 공급이 많이 되고 또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떤 지역에 또 몇 평짜리 지역을 지을 것인가 네. 갖다 볼 때 이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매입은 뭐죠? 좋은 땅.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땅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보려고 하면, 임대 시세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임대 시세 파악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지, 원룸인지 투룸인지, 또 그에 대한 임대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좋은 땅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사업성이 좋은 땅.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다양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새 이제 55분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윤경 선생님하고 이건 이제 실전 지시거든요. 좀 어렵죠. 어려우신데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희가 특별 이벤트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제 사연자의 고민을 가지고 해결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러브하우스처럼 집을 지어드리진 않지만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걸 이제 찾고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방법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초 용어부터 오늘도 뭐 전문 용어가 나왔죠.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도로 사선, 사선 이제 뭐 네. 제외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건축법적 용어를 좀 공부하시고 오면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네.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텐데 용어가 이해가 되면 이런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해가 되면 활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시면서 한 6개월 정도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단언컨대 그렇죠? 6개월이면 충분하죠? 6개월이면 이미 뭐서 집을 지을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막 복잡한 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조그만 단독이나 공동주택 아니면 뭐 조그만 오피스텔 위주이기 네. 때문에 근생이나 요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쪽 용어만 이해하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기타 이제 뭐 돈이 되는 토지 또 뭐 나중에 관리하는 방법 또 네. 분양하는 방법 등등등 또 계약하는 방법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도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축은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알아보면 통제할 수 있는 사업 투자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그 지주택, 네. 그런 비교하면 지주택은 내가 거기다 투자해 놓고선 이게 언제 될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모르는 투자를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해서 얼마큼 벌 수 있을지 아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